1시간 내로 40개씩 해야 이제 반자동의 완성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옵션이 많으면은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의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셀러의 핵심 역량이 손빠르기와 업로드 속도가 될 수 있나요? 저는 반자동 하면서 이걸 정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이 노가다를 하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스노블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매 대행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 진짜로 내가 하게 되는 현실적인 루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몰디브 해안에서 칵테일 한 잔 하는 그런 상상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이상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적인 루틴이 본인의 일상과 가까우게 될 거예요. 그 어떤 광고, 강의 그런 거 없는 진짜로 제가 1년 넘게 겪고 지내온 루틴이니까요. 만약에 이런 생활을 못 견디실 것 같다면 차라리 진짜 다른 거 하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침 7시에 기상했어요. 왜냐하면 출근길이 막히는 게 싫었고요. 주차 전쟁에 휘말리는 것도 너무 싫었거든요. 이 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공유 오피스 사용하실 텐데 공유 오피스의 진짜 단점 중에 하나가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추가 지출이 결국에는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광교에 있을 때는 주변 주차 타워 월 정기권이 한 7만원인가? 그 정도를 납부했었고요. 고향 땅으로 왔을 때는 그 돈이 아까워서 시청이나 뭐 도서관 같은 곳에 차를 주차했었던 기억이 나요. 유료 주차장을 24시간을 지원해주는 오피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보 출퇴근이 안 된다면 추가 지출 비용도 발생하고 주차 전쟁에 휘말리기도 쉽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씻고 뭐 하고 하면 일단 도착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7시 한 50분? 40분 그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켜고 샵마인부터 일단 틀어놔요. 왜 그러냐면 샵마인이라는 게 로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틀어놓고 바깥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때립니다. 저는 돈을 아끼려고 주로 굶거나, 진짜입니다. 이건 정말 구라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굶었어요 저는. 나중에는 오죽하면 잘 먹질 않으니까 주변 분들이 샌드위치 사다 주셨어요. 너 이거 먹으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 거의 한 1년 동안 진짜 다 먹어봐서 만약에 파리바게트 추천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샌드위치 추천해드릴게요. 오늘은 무슨 사건이 생길지를 일단 걱정합니다. 고객 문의가 있으면 재앙의 징조인 거고 없으면 다행인 거거든요. 처음에 도착하면 신규 주문부터 일단 다 처리를 했었고요. 이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손이 빠른 편이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상품이 품절이면 주문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그 똑같은 거 찾으려고. 근데 아무리 많아도 2시간을 넘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이제 9시쯤 되면 이제 슬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사무실 쓰시는 분들이 다들 출근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복도가 부스럭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뭐 하냐면 업로드예요. 정말로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바로 업로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르바이트 분을 2분을 썼었거든요. 2분 다 똑같은 업무를 하셨어요. 정확히는 수집하고 그거를 가공하고 업로드까지 하는 거를 담당하셨는데 나중에는 제가 업로드 하는 것 자체는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9시에 출근했으니까 작업관리서 1번을 이제 건네드리고요. 저는 오후에 출근하시는 아르바이트 분들께 드릴 작업지시서 2번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분은 수집을 하고 저는 작업지시서를 옆에서 작성을 해요. 이거를 1시까지 반복합니다. 오후 1시까지요. 그동안 뭐 하냐고요? 계속해서 만들기만 해야 돼요. 전 지금도 의문인 게 물론 방법이 있긴 해요. 아는데 1시간 내로 40개씩 해야 이제 반자동의 완성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옵션이 많으면은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1시간에 40개 올린다는 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의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셀러의 핵심 역량이 손빠르기와 업로드 속도가 될 수 있나요? 저는 반자동 하면서 이걸 정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이 노가다를 하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1시까지 반복을 해요. 이제 1시 되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점심도 잘 안 먹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점심을 건너뛰는 편이라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었었어요. 그래서 1시쯤 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 1번 분께서 이제 집에 가세요. 보통 4시간 정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오전에 만들던 거 있죠. 제가 만들던 거. 그거를 2번 분한테 넘길 준비를 합니다. 2번 분이 저는 원래 6시다. 2번 분한테 넘길 준비를 하고요. 저는 그 시간에 내일 1번한테 줄 지시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이 표로 된 스케줄을 이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분은 보통 6시에 출근하셨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일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잡이셔서 11시까지도 일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이 스케줄은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7시에 출근해서 최소 10시까지는 사무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로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 받아가서 칵테일 마시면서 여유롭게 주문치고 그런 거보다 실제로는 7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작업하고 6시까지 작업하고 10시까지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10시 이전에 퇴근한 게 20번 이하예요. 정말 이 일을 시작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루틴 있죠. 7시에 출근해서 계속 업로드하고 수집하는 그 루틴이 아마 본인이 겪을 현실에 좀 더 가까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셨으면 질문이 있겠죠.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해소를 해볼게요. 1시간에 40개면 하루에 최소 400개 올리셨겠네요? 아니요. 막상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 반자동 400개 올리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쉽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썸네일, 옵션, 상세 페이지, 가격, 해시태그 이렇게만 바꿔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여기에 키프리스 검색까지 한다? 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400개 올리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네가 못해서 그런 거고 나는 400개 올릴 수 있다 하면은 그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망한 거겠죠? 근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하루에 400개를 반자동 친다? 저는 상상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일 텐데 저는 솔직히 약간 부정적인 게 제 주변에서도 맨날 그래요. 여행 가서 왜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니터 크고 키보드 마우스 다 갖춰지고 빛반사 적은 실내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 업로드 숫자가 만약에 매출액에 비례한다면 당연히 생산성 좋은 곳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막 바닷가 같이 잘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라 해야 되나? 시스템을 완성시키면 보통 놀러가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되죠. 제가 아는 분도 얼마 전에 발리 가서 한 달 살고 오시고 미국도 2주 갔다 오셨어요. 레고 사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벤트에 불과하지 그게 보통 일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령 그걸 일상으로 한다고 쳐도 그 대표자가 그렇게 놀러 다니는 회사가 변화에 대응하고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자동화라는 게 요즘 대세 중에 하나인데 맡겨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병든 주인이 10명의 노비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괜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위임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노마드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한테는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매출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에 그 위치에 가 계신 거겠지만 매출은 내려가긴 쉽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30대 중반을 향해 가거든요. 크게 달라지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일을 더 하고 싶으면 퇴사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회사를 다니는 게 낫습니다. 독립을 해서 자기 일을 하겠다는 건 업무량 자체가 그냥 12시 퇴근은 기본이에요. 정말로. 아마 다른 대표님들도 다 비슷하실 건데 자기 일을 시작하면 밤 12시 퇴근은 기본 옵션입니다. 야근이고 먹고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퇴근합니까 하면은 아니요. 폭우, 폭설, 엄마 생신, 아빠 생신, 또 뭐 있나? 내 감기? 그런 거 다 걸려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업로드만 했어요. 감기 걸려도 링거 한 대 맞고 와서 업로드했어요. 반자동 수동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심하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귀신보다 반품이 더 무서웠어요. 거기 나오는 귀신보다 반품이랑 배송 지연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작하시는 분들은 몇 시간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진짜 농담 아니고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죠. 해변가 가가지고 주문 치러 가면은 핸드폰으로 핫스팟 켜가지고 그거 주문 칠 수 있죠. 항상 트레이드 오프예요. 직장보다 더 자유롭지만 그만큼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실제로 저도 12월 30일에 일본 출국해서 후쿠오카 한 바퀴 그 일주일 동안 돌고 왔었거든요. 외주도 쓰고 회사에서 맡기실 분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위임하고 잠깐 갔다 오거나 그런 거는 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슨 막 몰디브에서 칵테일 한 잔 빨면서 해변에서 성공을 의미하고 적어도 제가 경험해 오고 주변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봤던 모습은 해변을 보면서 성공을 의미하지 않고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정말 해변을 보면서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겪었던 구매대행 진짜 루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업로드 해야 된다는 그거를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정말 이쪽에 좀 더 가까우실 거예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잘 만든 거 하나 파는 게 삶의 질적으로나 에너지 소모적으로나 훨씬 나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딥하게 루틴들을 쪼개서 노하우를 전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